자유롭게요 언론개요 힘들다 하지만 가슴에 희망 담고 적폐청산 외치면서 너와 내가 이뤄보자 민주의 미래는 함께 전진뿐이다 괴롭다고 술잔만 기울이지만 어차피 사는 세상 너와 나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잖아 세상살이가 힘들다 투정 따윈 이젠 그만해 어렵고 힘이 든 개혁 과제 이제 웃고 즐겨봐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태양 희망 가득해 가슴 쫙 펴고 달려가 보자 한세 달려든다 기레기도 달려든다 거짓은 잠시뿐 정의는 살아있다 한세 무섭더냐 기레기가 두렵더냐 적폐는 막아도 포기는 절대 못한다 괴롭다고 술잔만 기울이지만 어차피 사는 세상 너와 나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잖아 세상살이가 힘들다 투정 따윈 이젠 그만해 어렵고 힘이 든 개혁 과제 이제 웃고 즐겨봐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태양 희망 가득해 가슴 쫙 펴고 달려가 보자 세상살이가 힘들다 투정 따윈 이젠 그만해 어렵고 힘이 든 개혁 과제 이제 웃고 즐겨봐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태양 희망 가득해 가슴 쫙 펴고 달려가 보자 자, 이제 마지막 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편은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을 하려고 사실 만든 자리입니다. 9편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 장면은 제가 항시 이렇게 하면서 항시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인터넷 정도의 자료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1시간 동안은 여러분하고 진짜 속에 있는 국방 군사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9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대한민국은 군사적으로 아직 독립되지 않았다라고 글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8부까지 이어지는 순서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부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군사적 자주권이 없이는 절대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군사적 자주권을 갖고 있어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군사적 자주권을 갖고 있으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시작전 통제권을 저희들이 회수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물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그때는 그렇게 북에 비해서 아주 처절하게 낮았죠. 낮았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면은 이게 이제 시대가 변천하고 또 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전작권 해수가 슬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이 앞전에 이 앞전에 계속 이 앞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6위의 국방력이고 GDP 순위가 세계 9위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군사적 자주권은 아직 독립이 되지 않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매우 굴욕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쯤에 말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전에 보여드렸던 민주노총 또한 판문점선언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했죠. 이건 시민이나 노동자나 농민이나 모두 다 바라는 바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최종 9회에서는 지금까지 8부까지 이어왔던 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들의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입니다. 촛불은 핵 동맹보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동맹을 넘어서는 촛불, 자주와 평화를 실현을 위한 촛불혁명을 일구 통일로 나가자는 거죠. 촛불은 동맹보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많이 받은 것이 아까 그랬죠. 평통사라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쪽에서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정리하고 또 내 나름대로 추가할 것 추가하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지금 거의 한 8시간 동안 이렇게 차근차근 8부까지 있으니까 1시간씩 8시간 동안 이렇게 봐주셨잖아요. 봐주셨잖아요. 그거에서 제가 약간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한 게 어떤 것이냐 라는 것들을 일단 몇 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과거에 체결된 협정 들은 그만두고라도 주말에 음방을 해주시라고 해서 어느 분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주말은 또 음복 몰라요. 또 오늘 저녁에 또 기분 좋으면 또 음방을 할지도. 요즘에는 어저께부터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심각하게 것은 이제 멀리도 안 보고 가까이만 바라보겠습니다. 가까이만 바라볼게요. 가까이 바라보는 건 뭐냐? 자,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왜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굴욕이었는지, 그죠? 굴욕이었는지 아실 거예요. 이 성주 사드 배치만해서 우리에겐 아무 힘도 없었죠. 우리에겐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고 몸으로 막아서는 성주 시민들에서도 불구하고 이 사드가 설치되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서 오늘 이번 이 대한민국 군사적으로 독립되지 않았다라는 자료에서요. 제가 한 가지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뺀 건 있어요. 빼놓은 거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뭘 제가 안 냈냐면요. 솔직히 이건 너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안 냈습니다. 안 냈어요. 한 여기에 대해서 할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할 말들이.
제가 이걸 꼭 보여드려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사진 여러 개 제가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린 여학생들이 장갑차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진 내면 유튜브에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브레이크 걸려요. 그래도 여러분이 보일 것은 좀 보여라. 가슴 아프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죠. 이 한 장의 사진으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소파 협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정반대로 우리나라 전차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또는 어느 도시에 들어가서 미국인 여학생을 저렇게 깔아뭉갰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들은요, 저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고 있죠. 지금도. 이 어린 두 학생들을 그렇게 하고도 이런 것은요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이렇게 쉽게 검색을 하면요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어요. 뭘 보실 수 있냐, 주한미군의 범죄의 내역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지금까지 엊그저께 미국, 제가 그런 말 그 새끼들 보면 진짜 제가 방송에서 마지막 방송이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요. 성조기 들고 척 끼어 나왔던 놈들 보면 그네들이 나와서 밖에서 성범죄 일으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폭행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음악도 계속 중간에 띄워드리는 게 버킹 US를 제가 띄워드린 겁니다. 저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올 때부터 쟤네들은 점령군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첫 장에 말씀드렸죠. 역사를 설명할 때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6.25가 나기 전 해방 후에 들어올 때 메가다 포고령 1호에 의해서 그들이 직접 그들의 입으로 말한 점령군으로 들어온다 라고 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좀 억울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어요. 미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분 좋으실지 나쁘실지 제가 그 감정은 내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다. 일본 식민지에 벗어나니까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을 하고 싶어요. 감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주권국가가 아니냐. 우리나라 당연히 주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군대를 우리나라 군 통수권자가 저기 계신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김현수님 글 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우리 김현수님이 많이 아셔요. 많이 아시고 지식이 다방면하신 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인으로서 억울하고 감정을 주체 못하지만 많이 아시고 오히려 김영수 같으신 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 너무 좋겠어요. 물론 미국과 한국은 정치적인 이념은 같다고 할 수 있죠. 같다고 할 수 있죠. 민주주의 국가. 그러니 깊이 파고들면 제 일반인들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은 말 그대로 오리지널 자본주의예요. 돈이 없으면 죽는 사회가 미국입니다. 그 나라는 미국은요, 제가 알기로 정의 없는 나라예요. 정의. 더군다나 인간에 대한 정의 없는 나라를 저는 미국으로 봅니다. 아무리 좋은 영화를 헐리우드에서 아무리 좋은 영화를 보내도 미국은 인간과 인간에 대한 정의 없는 나라다. 그런 애들이 지금 주간 미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혹자는 그 중에 다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네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자기들의 우방 국가로 보기는 하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그 사건이 있었어. 노군리 사건. 이 버킹유에서도 나오잖아요. 노군리 사건. 버킹유에서도 나오다시피 노군리 사건은 비난을 하던 민간인들을 적으로 비난하는 민간인들 다 적으로 간주해라 해가지고 총으로 갈겨 싸서 죽였다는 사건 아닙니까? 미군이. 그게 노군리 학살 사건이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돼요. 조금 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 김윤수 씨가 하는 말처럼 지금도 일본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먼저냐 한국이 먼저냐 생각하면 어느 나라가 먼저일 것 같아요. 일본이 먼저죠. 일본이 먼저. 일본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요. 후자예요. 후자. 후자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도 일본에서 다 들어가고 가까워 보니까 6.25 전 이전에 한미 의정서를 협정을 하면서 너희들 원조 해줄게 그러면 대신 일본 거 갖다 써 그 돈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이승만이가 못 받았고요. 미국은요
제가 이제 이 앞전에 소파 협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또 유튜브가 하나 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조청장쟁에 의해서 중국인이 청나라의 사람을 재판권을 청나라가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들어와서 조선인을 능멸하고 강간하고 해도요. 그때 당시에 강간하고 해도요. 한 번도 판결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청장쟁, 무역 수륙장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예. 그것과 저는 한미 소파 협정과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사고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미국으로 갖고 가버려, 데리고 가버려요. 처음에 이것도 약간 좀 바뀌었죠. 형이 집행되기 이전, 재판하기 이전에서 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그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서 재판하기 이전에서 재판 판결이 나기 전까지 미국 관할에 둔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좀 땡겨졌어요. 근데 미국이 원하면 그 범죄인을 다시 줘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우리나라 땅에서 저지른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판장에 서지 못합니다. 세우지를 않아요, 쟤네들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솔직히 제가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를 공약으로 그러셨잖아요.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그 100개 중에 99개 잘하시고 한 개 좀 이렇게 좀 제 마음에 들지 않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작권 회수라는 게 약소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매스컴이나 다 보시면 우리나라가 뭐 세계 권위가 높아졌다, 위상이 높아졌다, 국뽕에 취해서 하잖아요. 제가 아까 저보다 국뽕 방송이냐고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코로나 이후와 팬데믹 이후와 이전은 다르다고 했죠. 언론에서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다르겠죠. 우리나라 국방이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요. 제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제일주의. 최고주의, 탑을 추구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미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나라들은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쓰러지게 만들어버려요. 미국인 나라가. 그래서 미국을 깡패 새끼의 나라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깡패요, 깡패. 완전히 이제 양아치 같은 놈의 새끼 나라예요. 네. 소련이 물론 뭐 소련이 붕괴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또 지금 중국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련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놈들인데 떼국놈이나 미국놈이나 똑같죠. 똑같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G2를 바라보고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G2죠. 근데 이게 뻐쩍뻐쩍해 다시 클락을 해요. 미국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그래요.
그 미국이 보고했겠습니까? 한때나마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을 지금은 혹독거리만치 내리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자기 권위에 올라서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미국은. 네, 미국은 못 보는 겁니다. 좀 더 말을 바꿔서 말을 하자면, 좀 더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미국은요, 자기 말을 안 듣는 나라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 부정한 방법이라도 써서 그걸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전시작전 회수가 어려운 거예요. 아까 문정인 특보의 이야기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가요, 나가세요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하세요 하면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몰아닥칠 후폭풍이 우리나라를 생사의 갈림길에 놓게 된다는 겁니다. 몇 번의 말씀을 하셨죠. 우리나라가 왜? 약소국의 서러움이라는 거.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군사력 강비를 하는 이유도 언젠가는 미국이 철수할 거고 철수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우리나라 스스로 강국들 사이에서 우뚝 서야 된다. 그네들보다 더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그네들이 감히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까 보셨듯이 유엔 사령관은 뭐라 하겠습니까? 한미연합사 사령관 뭐라 그랬어요? 평화협정이 체결이 돼도 유엔사는 유지된다 그랬잖아요. 걔네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아직도. 그러니까 미일 상호보약, 상호방위조약하고 한미 상호보호조약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하고 제가 견주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군이 그 나라의 일본에 부대 설치라든가 무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에 요청을 해야 돼요. 그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일본은 허락해야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청이란 말이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일본 정부가 이거 미국한테 국회에 상정을 했어. 아니면 또 미국 일본 총리가 그거 안 되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청을 해도 허락해야 된다 조항에는 들어가 있지만 일단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서 당연한 권리이다는 거예요. 권리. 자신들의 내가 대한민국에 어디다 무기를 설치를 하고 어디에 군 부대를 배치할지는 우리의 권리이지 우리가 합의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폐기되거나 또는 재협이 돼야 완전 폐기시키고 재협이 돼야 맞는 것이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사적 자주독립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그 비행장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비행장에 그 군산공항이죠. 제가 알기로 있군요. 군산공항이요. 중국하고의 그 경로가 상당히 좋아요. 좋은 공항입니다. 군산공항이. 근데 왜 거기가 국제공항으로 이용을 할 수 없냐면요. 왜 군산공항이 서울하고도 광주보다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전북 군산이니까. 그렇죠? 인천이나 평택 물류기지하고도 훨씬 가깝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군산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활동을 못하냐? 거기에 미 공군 비행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속들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9부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기 때문에 그러죠. 워싱턴에서 짓밟은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전작권에 관한 환수가 사실상 지금 무산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너무 지금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너무 이제 우울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밝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어느 분이 그 자나깨나무님 말씀하셨죠. 어느 나라가 과연 우리에게 평화 통일이 됐을 경우 가장 위협적인 존재냐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 일본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뭐 우리나라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게 중국이죠. 네,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양쪽을 다 놓고 전쟁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일본하고 가장 먼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죠. 자, 일본은 언제라도 독도에 대한 분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그죠? 자, 이번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죠. 근데 가덕도 신공항이 그거 생기면요, 우리가 그 민간공항으로서 하게 되겠죠. 민간공항, 가덕도가 민간공항이 됩니다. 그런데 가덕도 민간공항이 생기면 기존에 있던 김해공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 가덕도 공항이 완성이 되면요, 거기는 순수 민간공항으로 국제공항이 됩니다. 네. 공항이 돼요. 그죠? 그런데 김해공항은 어떻게 되느냐? 김해공항은 이제 그 김해공항 전체를 다 군사공항으로 씁니다. 군사공항. 네, 군사공항으로 다 쓰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군사공항으로, 물론 가덕도도 위급시에는 군공항으로 쓰죠. 근데 이제 김해공항에서 더 많은 군 공항이 공군의 비행기들이 이착륙을 하라 군사작전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일본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울릉도에 공항을 지금 건설을 하고 계획이 있죠. 근데 울릉도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릉도에 공항을 짓는 것은, 매립을 해서 공항을 짓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움직이지 않은 항공모함 한 대를 울릉도에다 세우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의 항공모함이죠. 움직이지 않은. 그죠? 그리고 좀 더 멀리 바라봅시다. 극렬 비열도 있잖아요. 저 비열도. 그 비열도도 약간의 지금 구상이 일부는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열도가. 비열도가 이제 섬이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저 서비열도, 북비열도, 동비열도 이렇게 3개가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를 매립을 하는 그런 지금 구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극렬 비열도가. 네, 거기를 매립을 해서 항구 선박들이 자유롭게 쉽게 말하면 그 입항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가 지금 비열도가 그 적은 섬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2개의 섬을 연결을 시키는데요. 연결시키고 선착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해군 군함이 비열도에서 정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리고
그 비열도는 지금 서비열도죠. 서비열도인가요? 그쪽 중국이 사려고 했던 거기는 연결이 돼서 거기도 이제 초소나 쉽게 우리 말하면 등대지기가 상주를 하게 돼요. 예,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이제 무인도가 아니라 유인도가 되는 거겠죠. 유인도가. 직접적인 진짜 거기서 먹고 살고는 유인도는 아니겠지만 거기가 상시 한국인이 체류하는 곳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그 중국의 군사력을 저지할 수 있는 서해 독도라고 불리는 곳이 그곳입니다. 네. 좀 더 국뽕을 취해도 돼요. 그게 이미 구상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주도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제주도 쪽으로. 제주도 쪽에가 제가 섬안하고 있다 그랬죠. 그거 이제 섬이 아니라 암초, 파랑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어도 쪽에. 예. 파랑도도 매립하려는 그런 구상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암초에다가 시멘트 콘크리트를 쳐 발라서 자기들의 항구로 만들고 자기들의 공항을 세우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게 먼 계획이겠지만은 일단 그런 구상들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광구가 아니라 6광구에 7광구와 근접한 6광구 쪽에 우리나라의 그 탐사체죠. 이호도에 쓰는 거 수사체를 세우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시는 현무포, 뭐 KFX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각 영토 전쟁에도 우리나라도 휩싸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중형급 항공모함, 대형 항공모함 아닙니다만은 7만 톤급 또는 4만 몇 톤급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한국형 그 뭐죠? 바지선 스타일의 그런 걸 지금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볼까요? 세계 최대 이게 아니고 이게 있는데 제가 지금 잠깐 세계에서 가장 큰 배도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배도 488m. 그리고 제가 그거 어느 좀 찾기가 힘드네. 내가 미리 좀 자원 그런 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항공모함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항공모함 이런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선박이 있습니다. 그 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진을 좀 보여줄게요. 그 배가요. 여러분 항공모함은요. 여기다 하자면 잽이도 안 됩니다. 잽이도 안 돼요. 그 배가 무슨 배냐면 우리 한국에서 지금 있는 배입니다. 해양 플랜트 있잖아요. 우리 이호도에 센 그런 해양 플랜트를 그 대부분 거기서 배가 막 몇 척이 쳐갖고 이렇게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 해양 플랜트를 육지에서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배에 싣고 가서 그냥 밑에다 쭉 박아버리는 이건 붙이면 뭐하뇨? 자, 이게 한번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배 이름이 뭐더라? 제가 한번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페터셀드라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좀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여러분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두 척을 연결한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 아신 거예요. 두 척 연결했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 보이시는 배 있죠. 이게 지금 배 두 척을 연결한 걸로 보이시죠. 그죠?
이 배가. 이 배가 두 척 연결한 걸로 보이시죠? 이게 연결한 배가 아닙니다. 애초에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진 배예요. 애초에 설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배예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그랬거든요. 야, 배 두 대에 붙여갖고 위에다가 판 깔아버렸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양 플랭크를 여기다 싣고 가서 바로 직접 꽂아버리는 게예요. 예, 꽂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요, 이 배가, 자, 보십시오. 이게 몇 미터라고 하더라? 이게요, 그 세계 최대 그 항공모함의 항공모함의 그 몇 배가 되는 배예요. 아, 접합선 아닙니다. 예. 이게 백길이 연결된 그 접합선이 아니에요. 이건 애초에 우리 항공사 만들 때게 접합선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설계를 가지고 만든 배예요. 통째로. 예, 현대중공업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만든 배입니다. 이게 해양구조 설치했죠. 파이프 설치 이거. 예, 세계 최대의 규모의 선박. 이게 배입니다. 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배 두 척 놔두고 이렇게 연결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맺는 건 배 두 척을 연결한 게 아니라 애초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해서 맺는 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이게 문제가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은 배에, 이 넓은 배에, 그건 배가 아니에요. 세월호 때 가지고 간 건 배가 아니라 그건 크레인선이라고 그러죠. 크레인선. 크레인선이고, 그거 이제 거기에다 바지선 비슷한 건데요. 물을 채워내면 이게 가라앉습니다. 물 속으로. 예. 그래가지고 세월호를 중간에 낑겨 놓고 다시 이 물을 빼면서 공기를 주입해요. 그러면 공기 불에게서 뜨겠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세로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거고요. 이건 애초에 틀립니다. 그 배하고는, 함선하고는. 그래서 만들어진 배예요. 그래서 왜 세계가 긴장하냐? 이걸 군사 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사 전용으로. 군사 전용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배가 이 안에서 뭘 하든 크게 항공모함은 크게 작전 수행은 못 할 것 같지만, 이 배가 연료와 쉽게 말하면 폭탄 뭐 이렇게 군수물자만 싣고, 연료와 군수물자만 싣고 여 위에 판넬을 싹 걷어불고, 예를 들어서 이걸 활주로로 만들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항공모함의 몇 배 되는 배입니다. 상선. 여 위에 걷어버리고 활주로만 판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 배가 나면요, 미국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에 뭐 캐터필드가 있고 캐터필드 기술이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게 필요가 없어요. 캐터필드라는 게 필요가 없는, 이 길이가 워낙 넓어서 그냥 항공기가 앉아버려요. 앉아. 일반 우리 거시기처럼, 비행장처럼. 항공모함은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터필드 이 와이어에서 딱 걸어잡고 정지를 시키잖아요. 브레이크를. 근데 이 배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희한한 배도 있어요. 희한한 것도 있습니다. 희한한 것도 있어요. 근데요, 그건 이제 제가 또 뭐냐면요, 이제 그건 정말로 이 바지선 타입이에요. 바지선 모양으로 오는데요. 그게 이제 뭐 벌써 외국은 일본이 그걸 하려고 그랬다 그래요. 이 부유물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연결을.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가면, 양식장 가면 이렇게 부유물하고 쫙 위에서 그 위에다 이렇게 집도 지어놓고 이렇게 양식업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이제 아주 소규모고, 그 형태로 지을 수 있다 그래요. 그 형태로. 일본이 처음에 구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길이 제한이 없답니다. 길이 제한이. 그게. 네, 그러니까 밑에는 이게 이제 배잖아요. 아까 보신, 이건 이제 배잖아요. 일단 이 배가 이렇게 철선으로 돼갖고 두 개 있잖아요. 배죠.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예, 방갈로 그 낚시 갈 때 보면 그 스티로폼에다 여기다 판때기 깔아고 방갈로 이렇게 설치하고 낚시 하지 않습니까? 낚시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공법에, 그 무슨 공법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해서 활주로를 맺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활주로 길이는 언제든지 무한정에 늘릴 수 있고요. 비행기가 캐터필도 없이 그것도 똑같이 이것보다 훨씬 더 길게 크고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예, 앉을 수 있는 걸 만든다면. 근데 그거 제작 기간이 1년밖에 안 걸린답니다. 1년. 제작 기간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그냥 비행기가 가라앉고 그 갑판 활주로만 만드는 거예요. 활주로만. 예. 그래서 1년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무슨 좀 논의가 구상이 되어지고 있냐 하면 우리가 흔히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하면은 또는 사서 들어오려는 건 수억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대체해서 울릉도 쪽에, 울릉도 공항도 있지만은 울릉도 쪽에 또는 독도 근해 이어도 쪽에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그 바닷가에 가면 우리가 김 양식장 이런 데 양식장 보면 크게 판을 깔려져 갖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독도나 이런 쪽에 그걸 정박을 시켜 놓는 거예요. 정박을. 예. 정박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많은 시설물이 거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태풍에도 견고하고요. 그 자체로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움직이긴 한데 언제든지 견인선으로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그 자체가 섬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그것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워낙.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 이제 그것은 우리나라가 몇 번 시도를 했어요. 사실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주변국에 너무 말들이 많아서 실패를 했죠. 이 앞전 얼마 전에도 그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인도인가 어느 나라에서 그 항공모함을 내놨어요. 팔려고. 이제 뛰죠. 다 뛰어. 중요한 건 다 뛰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않더라고요. 돈이 몇만 불 정도. 고철값으로 이제 판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예전에도 우리나라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인가요? 그때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을 샀죠. 민간업자가. 네, 고철로 산 적이 있습니다. 그 혹시 기억나세요? 민간업자가 그 항공모함을 고철로 샀어요. 사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난리 난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 난리 났죠. 이게 뭐가 자꾸. 그 항공모함을 갖고 와서 야 우리는 고철로 샀어 갖고 왔어. 갖고 왔는데 이제 실상 우리나라도 속으로 보면 고철만은 아니죠. 민간업자가 고철로 사서 들여왔어요.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체를 못했잖아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해체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게 제가 아는 말로는 그 항공모함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해체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폐 항공모함을 사들입니다. 폐항공 고철로 일반업자가 사들여요. 그러면 그 고철 폐 항공모함 가라앉지는 않은 거니까 끊고 견인해서 끊고 와요. 어디 놔두냐? 비열도에다 놔두는 겁니다. 비열도에다 정박을 시켜버려요. 아예 그 고철 덩어리를. 그리고 갑판 정리를 깨끗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비열도에가 공항이 하나가 들어선 거가 되죠. 공항이 하나. 그 방법도 구상을 몇 년 전에 계속 우리나라가 했었죠. 네, 했었습니다. 지금도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국방비를 최고 아껴 쓰면서 이게 이제 세계에 보는 눈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방이 이 정도 국방 저 작은 나라에서
7만 톤급 항공모함을 건조하려 그래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 7만 톤급 항공모함 한 2대 갖고 있으면 좋죠. 당연히 좋죠. 근데 거기를 유지하고 들어가는 데 대한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와요.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옵니다. 그게 항공모함. 이게 항공모함 여러분 한 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항공모함 한 대에 항공모함 전단이 따라 붙거든요. 항공모함 전단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항공모함 한 대에 보통 잠수함이 3대 4대 기본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구축함, 순양함, 그리고 이제 탄약 같은 걸 실은 물자함, 또 이 부수적인 함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항공모함 한 대에 따라붙는 항공모함 전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통 이제 항공모함 한 대 있는 것이 뭐 돈이 얼마나 들어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항공모함 한 대 있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항공모함 전단을 형성하기 위한 그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또 거기뿐이겠습니까? 그 항공모함을 비행기도 없는 항공모함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비행기도 없는 항공모함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그 비행기가 돌아가면서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를 또 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 뭐 길이가 300m다. 그러면 최소 그 안에 30대의 비행기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40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항공모함 한 대가 항공모함 전단도 있어야 되지만, 배, 순양함이나 잠수함, 이런 것들, 구축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항공모함 내 가장 기본적인 전투기가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투기 F-35 뭐 40대나 60대에 싣고 가네, 40대 싣고 가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만 해서 우리나라가 뭐 7만 톤 항공모함 한 2대 있으면 좋죠. 안 좋겠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우리나라 항공모함 2대기 서해에다 딱 한 대 놔, 동해에다 딱 한 대 놔두면 양쪽으로 딱 견제가 되는 게 좋죠. 근데 거기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방금 말했던 방안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식의 방법들이 지금 영구 구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폐항공모함을 고철값에 사들여 와서 경열 비율도에 세워놓는다거나 아니면 독도에 세워놓는다거나 이런 걸 한다는 거야. 또 아까 말한 우리가 그 양식장에 가면 크게 판 이렇게 하듯이 부유물로 해서 설치를 해서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건 또 만드는데 1년밖에 안 걸린대요. 항공모함 만드는데 설계, 제작, 그런데 얼마나 걸립니까? 돈도 억수 들어가고요. 지금은 강제력,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항공모함이 애초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7만 톤급 이상의 항공모함을 바랬지만은 이제 줄였잖아요. 약간 줄여서 항공모함을 7만 톤급이면 보통 캐퍼피터가 장착된 항공모함입니다. 그래서 수직 이착륙기가 아니라 그냥 제트 이착륙기, 활주로를 이용한 전투기들이 앉았다 뜨고 나를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준항공모함 좀 조그마한 것은 그 항공기들은 못 앉습니다. 그래서 F-35B 수직 이착륙기가 지금 거기에 사용해서 우리가 20대를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런 항공전력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에서는 이 항공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론 그 국힘당에서 그랬잖아요. 그냥 미국서 사오면 되지. 왜 우리나라가 4세대 전투기도 아닌 3세대 전투기도 아닌 2.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고 더 수천억 원 수조 원을 때려 붓고 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뭐겠어요. F-35를 들여오면 좋죠. F-21 랩터 들여와도 좋아요. 우리 돈 많으면 그렇게 들어와도 돼. 근데 들어오면 뭐 됩니까? 그게 고장나면 우리나라에서 수리를 못해. 우리나라 기술도 이전 안 해줘. 그러면 고장나면 그 비싼 돈 주고 또 에이스 맡겨야 돼. 그럼 뭐 그래서 우리나라
FX를 만드는 거예요. 2.5세대. 처음에 시작은 2.5세대로 하지만 그게 3세대 전투기가 되고 개발하면 4세대 전투기가 되고 지금은 스텔스 기능까지 장착한 그까지 설계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방력을 한다는 게 그게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무포 미사일 개발하고 우리 지금 이제 고체율로 쓰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위성 쏴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고체율로니까 이제 맘대로. 그러면 군사위성 몇십 대라도 띄워올 수 있죠. 네. 그러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국방자주적 대한민국 군사력은 독립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이 돌아와야 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폐기되거나 또는 폐기된 후에 재체결되거나 우리의 유리가 될 거름 해야 되고 소파 협정 없어져야죠. 당연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폐기되면요. 당연히 소파 협정은 폐기가 됩니다. 왜? 그 기준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4조를 근거로 해서 만든 게 소파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우주 맞습니다. 우리 우주로 가는 것도요. 아유 동구리님 반갑습니다. 하성저 사장님도 반갑고요. 예. 우리가 우주로 가는 계획도 첫발이 뭡니까? 첫발이 종전선언이에요, 여러분. 미사일이 아니라 우주로 가는 계획도 첫걸음이 종전선언. 그죠? 두 번째가 평화협정. 그거에 돼야만이 우리나라에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고 미사일이 아니죠. 그 너무나라 공격하는 미사일 말고 저 여기 안에 정보위성 띄우는 미사일 또 달나라 갈 수 있는 미사일 이런 것들을 그래야 세계 정세 전쟁으로부터의 벗어나야 종전이 돼야만이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군사력에 투자했던 돈들을 그쪽으로 넘겨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겠죠? 네, 그래서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는 그래서 항시 하는 말이 제일 처음에는 종전선언이 돼야 된다. 강하게 주장해야 되고 두 번째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세 번째 북미 수교 남과 북의 수교 남과 북의 개방 인적 개방 물적 개방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겠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폐지 주한미군 철수 이걸 단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근원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지금 잘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윤둔장 징계위원회 15일날 냅니다. 기대해 보시게요. 의심을 버리지 않게요. 우리가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들 친구들하고 시끄럽게 해. 저 아빠가 지금 방송원에 저렇게 시끄럽게. 아빠가 방송원에 시끄럽게 하죠. 자,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첫 수리에 배부르려고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지금은 오로지 가자고 하는 게 종전선언 먼저 가자. 종전선언. 남북 간의 종전선언을 먼저 외치자. 그거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평화협정 맺자. 남과 북이 평화협정 맺자고 미국이 냅떠불고 중국 냅떠불고 아니 당사자국 둘이 평화협정 맺는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과감하게 떨치고 와야지. 한미 워킹그룹 벗어나자. 이제 벗어나자. 코로나 주사기 한 방 갖다 시약 테스트 시약 하나 갖고 가는데 못 준다. 인도적인 입장에는 지원을 하다가 돼 자동차가 넘어가는 건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럼 여기서 트럭에다 싣고 가다가 판문점 앞에서 다 바닥에다 내놓고 니기들이 싣고 가. 흐면 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새끼들이지.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대한민국 군사력은 아직 독립되지 않았다는 주제로 이렇게 9부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11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긴 시간 이게 9시간을 이제 총 토탈하면 9시간 정도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거
제가 한 2편까지는 지금 1시간씩 쪼개서 올렸어요. 그래서 9편으로 짜서 싹 잘라서 중간중간 쉬실 때 또 그리 뭐 여행 가실 때 이렇게 한 번씩 들으라고 또 9편으로 잘라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라는 말만 명심하시고, 예, 황정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다 인사를 못 드리죠. 막 이렇게 흔하니까. 수료증이요? 아유, 제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우리나라가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굳건한 의지, 종전선언의 의지, 평화협정의 의지,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폐지를 주장해야 되고 소파 협정을 폐지를 주장해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여러분 다시 뵙는 시간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도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어제 때 5시까지 거의 잠 못 자고 있고, 또 오전에 가서 이렇게 1인 쉬었는데 또 거기 동참하고 촬영하고 또 잠깐 왔다가 이렇게 쉬었다가 또 방송을 했죠. 오늘은 좀 많이 지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만은 또 우리 맞아요. 전학계나무님 말씀처럼 예, 날마다 오셔서 이렇게 거의 9시간 동안, 9시간 넘게 한 10시간 동안 수업받느니라고 여러분께서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수업이라는 게 좀 그러네요. 이렇게 봐주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또 다른 또 좋은 유튜버, 지금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박찬호 TV, 지금 시사TV, 박찬호 TV, 제이리 TV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해 주셔서 좀 보시고요. 많은 응원, 소규모 유튜버들, 제이리 TV나 지금 박찬호 TV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시니까 시사타파 이쪽은 좀 그래도 메이저급이잖아요. 그래서 박찬호 TV, 제이리 TV 가셔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말 한마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바하달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쇼트의 경기를 보았나 야비한 나라 fucking USA 그렇게 금메달 따니까 좋으냐 더러운 나라 fucking USA 이래도 미국이 정의로운 나라인가 도대체 왜 우린 할 말도 못하는가 우리가 식민지 나라의 노예인가 이제는 외치리라 올림픽 금메달 훔쳐간 비열한 도둑놈 fucking USA 힘으로 모든 걸 뺏으려 날뛰는 추악한 강도 fucking USA 부시의 망발을 들었나 뻔뻔한 나라 fucking USA 북한은 전쟁 옆방 남한은 내정 간섭 깡패의 나라 fucking USA 아직도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인가 아직도 북한이 죽여야 할 적인가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건가 이제는 외치리라 미국 놈들 통일되면 두고 보자 당당한 나라 통일 한국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하리라 당당한 나라 통일 한국 우리의 피눈물을 똑똑히 기억하라 분단의 원흉 fucking USA 노군니 학살을 똑똑히 기억하라 살인자 나라 fucking USA